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강입니다. 오늘은 우선 정읍 청곡사지 7층 석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 제309호로 지정되어 있는 저 탑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죠? 높이는 7.5m, 재질은 화강암이고 고려시대 때 탑입니다. 가늘고 또 그 높은 형태의 말하자면 특수한 탑에 속합니다. 탑 설명하면서 일반형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석가탑 형태의 그런 탑들이 대부분 일반형이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특수한 형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탑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그 기단부의 그 구조를 잘 봐야 되는데, 다른 탑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탑입니다. 어깨 받침도 그 생략이 되어 있고요. 그 자리에는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탑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응성하기 때문에 마치 뭐 공예탑 만들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만은, 석탑 양식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대단히 소중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산 도리사 화엄석탑이라 불리는 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제 470호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 저 탑입니다. 밑에서 보니까 무슨 석축 쌓아놓은 것 같죠? 예, 바로 밑에서 이렇게 접근해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이는 4.5m, 재질은 화강암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고려 이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무슨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도리사는 사실 그 신라의 불교가 처음 전래됐다고 하는 그 아도화상 얘기가 있죠. 그 바로 아도화상과 연관이 되는 곳이 이제 뭐 선산도리사다. 이건 뭐 불자 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그 도리사의 극락전 앞들에 보면은 바로 이제 이 화엄석탑이 써 있습니다. 일반 석탑하고는 전혀 그 형태를 달리하는, 역시 이 탑도 특수한 탑에 해당됩니다. 아래쪽에 얕은 지대석을 놓고요, 그 위에다가 강면이 8개의 그 모기둥을 세워서 기단을 삼았습니다. 이 위에다가 약간 넓게 몇 장의 판석을 덮어서 갑석을 삼았고, 갑석에는 정사각형의 작은 돌을 3중으로 쌓아서 몸체 부분을 형성하고 다시 약간 넓게 옥계석을 덮어 놓았습니다. 이 옥계석 위에는 2단의 괸이 있어서 그 위층의 몸체를 받치고 있는 형태이고, 그 위로도 비슷한 그러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탑은 전체적으로 3층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3층 탑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3층 탑이냐 4층 탑이냐 논란이 참 많은데, 우리나라 탑으로 보면은 3층 탑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이제 제가 3층 탑으로 보는 이유는 3층까지를 이렇게 보고 그 위에 있는 것이 노반으로 보면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연꽃잎이 조각된 보주가 이제 그 위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탑은 모전석탑, 다시 말해서 돌을 벽돌처럼 잘라서 만든 이제 탑을 모전석탑이라 그랬는데, 물론 이 화엄석탑은 돌 크기가 크죠. 분황사탑이라든지 이런 탑하고는 달리 돌 크기가 큽니다. 그렇지만 구성 형식에 있어서는 모전석탑의 형식을 어느 정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아마 이 선산도리사가 아도화상과 연관이 있다면은 이 탑도 상당히 연대가 올라갈 겁니다만은,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려 2호의 석탑이다, 자꾸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한 근거는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통도사의 특수한 탑, 그 봉발탑이라 일컬어지는 탑을 한 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 제471호로 지정되어 있는 지금 바로 저 탑입니다. 용화전 앞에 있는 탑. 저걸 뭐 설명을 안 듣고 보면 저걸 탑이라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봉발탑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통도사 와 이제 이 봉발탑, 용화전 이렇게 이제 나중에 연관을 지어서 살펴보면 그래도 뭔가 좀 재미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 봉발탑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아래쪽은 대석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쪽은 바루형의 이 몸체, 탑의 몸체 부분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의 이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대석을 보면은 석등의 대석 같습니다. 형태가 보면은 저게 석등을 올리면은 바로 석등이 되는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위에 뚜껑이 따로 있는 바루형 석조물이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그 용도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부처님의 바루를 상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부처님의 바루라고 한다면은 통도사 같은 경우는 불지종가 그러지 않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사리탑이 있는 곳이죠. 그렇다면 사리탑 쪽에 저 바루가 가 있어야 되는데 왜 용화전 앞에 와 있느냐 이거죠. 제 나름대로 정리된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면서 제자 가섭존자에게 의발을 주면서 바루와 가사를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나중에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 그것을 전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말라야산에 있는 계족산으로 가섭존자는 들어가서 거기에 무한대의 그 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가섭존자는 이 얘기대로라면은 계족산 안에서 선정에 들어 계신 겁니다. 언제까지냐? 그것이 바로 미륵 부처님 출세 혹은 출현, 그런데 세상에 나오셨다 이런 뜻에서 출세 이러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경전에서 출세라는 말이 나와서 이것이 우리 일반에 그 사용될 때는 이름을 떨쳤다 이런 뜻에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돈 벌었다 이런 뜻으로 뜻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불교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출세라는 것은 세상에 출현하셨다 뭐 이런 뜻으로 보통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미륵 부처님이 오시면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 바루를 이어받는 거죠. 법을 이어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루를 이어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부처님이 계신 이 진신사례가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신다 이렇게 이제 보는 통도사에서 미래의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는 정각 용화전 앞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바루를 이렇게 모셔놓은 것이 아니냐.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만은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러한 봉발탑이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뜻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만은 전체 높이는 3m 정도 되고요. 그리고 화강암 재질이고 고려시대 중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경남 산청 법계사 삼층석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제 473호에 해당되는 저 바위 위에 우뚝 있는 탑. 탑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높이가 2.5m, 재질은 화강암이고 고려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지리산 주봉 방장산 동쪽 중턱에 자리 잡은 법계사. 법계사에 산신각이 있는데 산신각 앞뜰에 바로 탑이 서 있는 저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연 바위를 기단으로 이용해서 3단의 궤임을 새겨서 탑신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 상륜부에는 훗날 보충된 듯한 연봉오리형 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보통 탑 설명하는 책들에서 보면은 포탄행이라 그러는데, 아니 그 불탑을 설명하면서 그 부위를 포탄행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생각 없이 막 사용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모양은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피지 않은 연봉오리입니다. 그래서 연봉오리형이다. 이와 같은 형태는 봉정암 부처님 진신사리 탑에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이건 바로 피지 않은 연봉오리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탄형, 뭐 포탄 전쟁할 때 쓰는 그 포탄형 이런 말인데 그거 전혀 맞지 않는 어색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형태의 탑은 경주 남산 용장사 계곡에서도 봤죠.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설악산 봉정암 그 진신사리 탑 역시 바위에다가 바로 새겼죠. 물론 모양이 약간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산 정상이라든지 혹은 그 가까이에 자연석을 기단으로 삼아서 탑을 세운 것은 좁게 생각해 보면은 그 지역 전체를 불국정토로 보는 그러한 이제 생각, 좀 넓게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를 불국정토로 보는, 그러니까는 봉정암 탑 같은 경우는 설악산 전체를 탑의 지대석으로 지대로 기단부로 봐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단부가 없죠. 그 탑에 보면은 전체를 그냥 기단으로 삼아서 그 위에 탑이 서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법계사 삼청석 탑도 역시 기단부가 없이 바로 올라가 있죠. 탑신이. 아니면은 아마 이 탑을 세운 분들의 염원이 이 땅이 전부 다 불국토가 되어지이다. 뭐 이런 염원을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전부 다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운주사 쪽으로 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운주사는 천불 천탑의 사찰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불상도 많고 탑도 아직 많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천불 천탑이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절에 비해서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탑 두 기만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석탑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물제 796호로 지정되어 있는 탑입니다. 탑을 보면서 뒤쪽에도 벌써 부처님상들 서 있고 뭐 앉아 계시고 막 그렇죠. 예. 저 뒤쪽에도 탑 모양 보이고, 그래서 이 도량 전체는 뭐 다 석탑 또 석불 이런 걸로 뭐 가득합니다만은 이 구청석탑은 운주사 근처 유적지 입구에 서 있는 탑입니다. 큰 바위 위에 3단의 귀임대를 마련하고 9층의 탑신을 세웠습니다. 꼭대기에는 간단한 상륜도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탑신부에서는 옥계 받침이 생략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이 강면에 보면, 탑신의 강면에 보면은 꽃문양 등 이러한 장식 모양 문양이 조각이 완전히 다른 탑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그 엉터리도 아니고 하여튼 자유로우면서 재밌고 뭐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희귀한 탑에 해당됩니다. 높이는 10.7m이고요. 화강암이고 고려시대 때 조성된 탑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기를 보면은 원형 다청석탑입니다. 보물제 798호. 지금 보면은 둥글둥글하게 올라가 있죠. 위로 올라가면서도 크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어깨부분이. 높이가 5.71m, 화강암이고 역시 고려시대 때의 탑입니다. 탑의 구성이나 또 전체적인 형태에서 이것도 역시 일반형을 완전히 벗어난 탑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고래석탑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탑은 석조 불감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대석하고 기단부, 탑신부가 모두 둥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단부 면적은 1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6층만 남아있지만은 이 탑의 형태로 봐서는 본래 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륜부 부분이 물론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다음 마곡사 5층 서탑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제 799호 바로 저 마곡사 마당에 있는 탑입니다. 높이는 8.7m, 화강암이고 고려시대 탑입니다. 중층 사각형의 일반형 석탑으로 2층 기단 위에 5층 탑신부를 형성하고 꼭대기에 상륜을 장식했습니다. 탑신부에는 불보살상이 부조로 조각되었고 옥계성 네모설에는 풍경을 달았습니다. 이 상륜부가 특징이 있는데 그 자체만 보면 티베탑을 보는 듯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청동 도공제 상륜부고 형태도 유일한 겁니다. 각 부재 같은 데 손상을 좀 입었습니다만은 짜임새가 있고 전체적으로 잘 보존된 그러한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을 보여주는 탑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